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오랜만에 휴식 겸 혼자 낚시로 온 종국 씨.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자리를 잡습니다. 예, 저 놀러 왔어요, 그냥. 낚시 좋죠. 낚시 정말 좋죠. 요즘 종국 씨에게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으니 아휴, 준영이도 결혼하는데 외롭다. 외로워 보여요, 보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혼자 저러고 있을까요? 한 남자가 있어 갑자기 노래를 해요.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실상한 거죠, 이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불러보지만 야, 좀 물고기도 나를 외롭게 하냐. 잔잔한 강물과 설랑대는 강바람에 저절로 스르륵 눈이 감기더니 졸려.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거 보고 잠시 있어요. 한잠에 빠진 종국 씨. 아저씨, 혹시 능력자 김종국 아저씨 아니에요? 에이, 아닌 것 같아. 김종국 아저씨가 더럽게 머리가 커? 어머. 그리고 저 김종국 별로야. 난 하하 아저씨가 좋아. 어떡해. 아이고, 야 저기 오늘 저 아저씨가 많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저쪽 가서 놀래? 여기는 물이 엄청 깊어서 아주 위험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저쪽 가서 놀아. 얘들아, 너희들 아저씨 귀찮게 하면 안 돼. 엄마, 이 아저씨 김종국 아저씨 맞지? 네, 엄마가 더. 아니라니까. 이 아저씨는 그냥 몸 좋은 아저씨야. 에이, 종국 오빠 같은 분이 이런 데를 왜 와? 아, 엄마가 팬이시구나. 팬이신가 봐요. 딱 저 연령대죠? 예. 평소 김종국 씨의 열혈 팬이었던 장미 씨는 종국 씨의 얼굴을 보고 그만 쓰러지고 마는데요. 김종국 때문에? 나 김종국 씨 탓이잖아 이건. 에이 무슨? 에이 날 봤다고? 진짜로야? 평소 차가운 음식을 즐겨 먹었던 장미 씨는 이로 인해 고혈압 증세를 보였는데 좋아하던 종국 씨가 갑자기 나타나자 혈액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 1998년이면 가능한 일인데. 잠깐만.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도 확보하고. 종국 씨는 위기 탈출 넘버원 MC답게 평소 익혀놓은 인공호흡법을 시행했는데요. 인공호흡으로 일어난 건지 다른 걸로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요. 오빠 내 생명의 은인이네요. 장가가지겠어요. 종국 아저씨 멋있다. 예, 바로 제 팬이 됐죠? 술을 마신 후에 사람들이 하는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을 마신 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죽음까지요? 오늘의 주제, 모르면 독, 위험한 술버릇 탑3. 꼭 알아야 돼. 이제 위험한 술버릇 탑3 중에 1위 남았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안 됩니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인 성원 씨와 이슬 씨. 첫 결혼 기념일을 맞아 성원 씨는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지만 왔어. 눈앞에 보이는 건 이미 많지 않은 아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오징어. 내가 이거 챙겨온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야,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오늘? 무슨 날인데? 맛있는 냄새 난다. 그렇게 뻔뻔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이슬 씨. 뒤늦게 상황을 눈치채곤 고마움과 미안함이 밀려옵니다. 우와, 자기야 고마워. 여자가 다 그렇지 뭐. 미안한 마음에 노래로 애교 작전을 펼치는 이슬 씨. 비록 술에 취한 모습이지만 목청을 높이며 애쓰는 이슬 씨 모습에 성원 씨는 댄스로 화답을 합니다. 미안해. 중년애라 어쩔 수 없었어. 너 대학교 때부터 그랬잖아. 배고프지?
오빠가 해물찜 해놨거든? 빨리 갖고 올게. 배부른데. 이슬 씨는 배가 터질 지경이지만 남편이 손수 만든 해물찜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더욱 맛있게 먹습니다. 자기야 근데 지금 술 좀 많이 마셨는데 해물찜. 땀이야? 너 왜 그래? 매워서 그런가 봐. 맛있어, 맛있어. 괜찮아? 이기죠. 거기 또 술을. 아, 좀 많이 하시네요. 술에 대해서. 그런데 술 기운이 올라오는지 표정이 영 좋지 않은 이슬 씨.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아니야. 참을 수 있어. 토 안 해. 일주일인데 짠해야지. 그렇게 둘만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파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나 졸려. 뭐라고? 야 바로 쓰러져 골아 떨어져 버린 이슬 씨. 남편분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또 떡실신 하셨구만 또. 결국 다음날 아침 이슬 씨는 눈을 뜨자마자 당분간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됐고 사진 찍어놨네요. 소문난 주당 이슬 씨에게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자기야 이거 진짜 재밌다. 어찌된 일인지 이슬 씨가 평소와 달리 열이 나며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 어디 아파? 너땀 좀 조금 봐. 이상하긴 했지만 평소 워낙 건강했었기에 그저 단순 몸살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요. 그날 저녁 이슬 씨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더니 여보 왜 그래? 여보.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보. 평소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던 이슬 씨. 와이프를 남편과 잃었어요. 함께 술을 즐겨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슬 씨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은 놀랍게도 이슬 씨가 술을 마신 후에 했던 이 사소한 습관 때문인데요. 와, 이거 모르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슬 씨의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며 목숨까지 앗아간 원인이자 술을 마시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한 술버릇 1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저 알 것 같아요. 1위입니다, 1위. 문재현 씨부터. 뭔데요? 아니, 얘기하고. 얘기하고 가세요. 안 돼.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답을 알려달라고 가는 거랑 아니, 우리 다. 아니야. 아, 똑같은 거 안 할게요. 저는 그 화면 안에서 남편이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요? 아유 또 떡실신. 떡 먹었다고요? 네. 술 먹은 다음날 왜 이래? 떡은 정말. 꼭 그거 말하셔야 왜 돼요. 이래? 네. 진짜로? 네. 전기장판. 지효 씨 진짜 오늘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한테 계속 얘기해요, 옆에서. 무조건 맞다고. 떡실신 떡이라고. 떡이라고. 내 거 누가 하기만 해봐. 심장의 염증? 내 거 누가 하기만 해봐. 떡이요? 꼭 떡실신 떡 하셔야 돼요. 아니, 심장의 염증을 일으킨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박은영! 그래요.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양치질 안 하고 자요. 안 씻고 그냥 자는 거죠.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뭐 안주도 이것저것 먹고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잖아요. 예. 그 빨리 그걸 씻어줘야 되는데 그냥 자버리면 그 예. 세균이 몸속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와, 매력이 있네요, 은영 씨가. 아, 진짜로. 잘 안 닦고 자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죠. 대학 나왔죠? 나는, 문 열고 양말 근데 나는 꼭 하고 자는데, 술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막 찝찝해가지고. 재밌네. 자, 다음 보죠. 다음 누구지? 김종국. 제 얘기 들어갑니다. 김종국. 딱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카메라 감독님 이거는요, 회식이에요. 제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자는 과식. 음주 후 집에 와서 과식.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자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고 맞아요. 정민 씨. 제가 가끔 자주 그러는데 무리가 가는 거 맨날 같아요. 그러잖아요. 술 먹으나 안 먹으나. 음주 후 너무 많은 과식. 예? 은지원. 지효 씨. 떡실신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얘기하세요. 떡실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은영 씨 말대로 양치를 못하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은 술을 마시게 되면 입안에 수분이 다 하나도 없어져요. 그때 충치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충치가 아니 아까 이제 떡 먹어서라면서요.
아무렴 떡이라고 하겠어요, 제가. 진짜? 내가 떡실신 무시하지 말라 그랬죠. 얘가 아주 떨어지는 애는 아니네, 얘가. 좀 걱정했어. 그래서 심장에 염증까지 번지게 된 거죠. 어떻게 은영 씨랑 은지원 씨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랑 같이 해요, 그러면. 자, 술을 먹고 배가 고프죠?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죠? 네. 근데 양치 안 하면 안 됩니다. 술 먹고 무조건 양치 치키 차카차카. 안 그러면 분부터 했어야 돼. 그러니까. 자, 뭐. 분부터 했어야 돼, 분부터. 자,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요. 자, 3대2! 누굴까요? 3대2! 자, 뭘까요, 정답이? 자, 김종국, 김준현! 아, 멀미나. 3대2! 김준현 잡아! 김진영 보내면 안 돼! 선생님, 네. 위험한 술버릇 탑3의 1위. 예. 뭔가요? 1위는 음주 후에 양치질을 안 하고 자는 습관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양치를 안 하고 다 양치 거의 막 왜냐면 취하면 양치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사망까지 간다는 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까 충치 얘기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음식을 먹고 나면 치아 안에, 입 구강 안에 네.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양치질을 안 하고 자는 동안에 그 세균이 증식해서 그게 혈관을 타고 돌 수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게 될 경우 그게 심장 안에도 그게 감염이 되면 심내막염 같은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험한 술버릇 1위는 바로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습관입니다.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고 자는 사소한 습관이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많죠. 옷도 안 갈아입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간단한 실험을 통해 술을 마신 후 양치질을 하지 않았을 때 입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해요. 먼저 치아 상태가 건강한 참가자들이 깨끗하게 양치를 한 후 입속 세균 상태를 검사해 봤는데요. 세 사람 모두 매우 양호한 상태.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할 텐데요. 보통 술안주로 많이 먹는 음식을 세 사람 모두 똑같이 먹습니다. 이때 한 명의 참가자는 술 대신 물을 마시게 하고 나머지 두 명의 참가자에게는 각각 맥주 한 병씩을 마시게 했는데요. 그 후 맥주를 마신 여성 참가자에게만 양치질을 하게 하고 나머지는 양치질을 하지 않은 채 바로 잠들게 했습니다. 약 3시간 후 먼저 술은 마셨지만 양치질을 하고 잔 참가자의 플라그를 다시 채취해봤는데요. 입속 세균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다음 술은 마시지 않고 양치질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어떨까요? 입속 세균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양호한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후에 양치질을 하지 않은 참가자입니다. 자,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양치 안 했어요 이분. 플라그를 채취해 입속 세균 상태를 확인해봤는데요. 놀랍게도 술을 마시기 전 양치질을 했을 때에 비해 엄청난 수의 세균이 증가한 모습 보이십니까? 물과 음식만 섭취한 참가자와 비교해보니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술을 마시면 양치를 안 하고 그냥 잠들어 버리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절대 안 되겠네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 체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 입안에 침이 마르게 됩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니까 치아에도 플라그가 더 많이 달라붙게 되고요. 염증과 구강 질환을 야기시키는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입속 세균이 체내로 흘러들어가서 전신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술을 마시면 입안 세균이 더 많아지는 데다가 알코올 성분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치아와 잇몸을 연결하는 지주인대가 붙게 되는데요. 이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 벌어진 틈 사이로 많은 양의 세균이 침투해 잇몸의 염증을 훨씬 쉽게 일으키고 확장된 혈관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빨라져 염증과 상처 부위를 더욱 덧나게 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세균이 비단 입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잇몸의 염증을 통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것. 결국 염증이 일어난 부분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침투하면 관절염을, 콩팥에 감염되면 신장병을 유발하며 심지어 심장으로 침투할 경우
심장 내막에 염증을 일으켜 심장 기능을 마비시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마신 술을 마신 후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술을 마신 다음 바로 양치질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술자리 직후 껌을 씹거나 가글을 해서 입안의 이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입안 세균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치질을 해야 하며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 음주 직후는 물론 다음날 아침까지도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신 후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사우나를 하는 것도 절대 금물. 음주 후에는 차갑거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목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 들어가네요, 이제는. 또한 술을 마신 후 함부로 약을 복용하는 것도 위험한데요. 특히 감기약은 호흡곤란과 간독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음주 전후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갈증이 날 때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많은 이온 음료, 과일 주스, 꿀물 등이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간혹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 구토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행동은 이물질이 기도로 잘못 넘어갈 수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마셨다면 간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소 사흘 이상은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마시면 술 마신 후에 잘못된 행동 하나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비극의 주인공이 당신 혹은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김치입니다. 아니 김치가 뭐가 위험해요? 말도 안 되지. 한국의 맛을 대표하는 건강 발효 음식 김치. 아 맛있겠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아삭한 오이소박이는 물론 시원한 물김치와 열무김치가 당연 인기. 김치 국물에 국수를 넣어 만든 김치말이 국수는 별미 중의 별미인데 국민 1인당 한 해 김치 소비량은 무려 28kg. 직장인 점심 메뉴 1위로 5년 연속 김치찌개가 차지하는 등 한국인의 식탁에서 김치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지역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김치. 톡 쏘는 맛에 홍어를 송송 썰어 넣어 배추와 함께 버무려 먹는 전남 나주의 홍어김치. 김치 속에 통조기와 통새우를 그대로 넣은 경남 통영의 조기 배추김치. 게와 겉절이를 함께 넣고 끓이는 충남 태안의 이색김치, 개국지까지.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김치는 그 종류만도 수백 가지인데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간 해독 작용을 하고 김치의 주 재료로 쓰이는 배추, 무, 파 등의 다양한 채소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또한 김치 속에 들어가는 고춧가루의 매운 성분 캡사이신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김치 없이는 하루도 못 산다는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주말에도 가족들의 식사 한번 거르지 않는 살림꾼이자 슈퍼맘 아나운서 영미씨. 부산이라서 알고까지 너무 걱정했는데 네, 이게 뭐 많이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재치 있고 솔직한 입담. 결혼 18년 차 주부 구단 방송인 윤영미. 오늘 아침 메뉴는 달달한 김치찌개인데요. 여보, 미신아, 밥 먹어. 아침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여 앉은 세 사람. 또 김치찌개? 여기도 김치, 저기도 김치. 온통 풀맛이잖아. 뭐야, 우리가 소야? 재밌네요. 가끔 고기도 먹자. 아니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어야지. 우리 김치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B, C, 칼슘, 철, 인까지 얼마나 많은 영양소가 있는지 알아? 너희 엄마를 진짜 이 정도는 기본이지. 자, 어서 먹어.
역시 김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쭉쭉 찢어갖고 먹어야 이게 제일 맛이 난다니까. 아이고야 맛있겠다. 와. 아, 드실 줄 아시네요. 김치와 밥만 있으면 특급 호텔 요리 부럽지 않다는 영미 씨.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아, 정말요. 신김치. 그날 오후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는 세 사람. 달걀을 낳을 때 달걀에 부어먹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위기 탈출 넘버원 MC 내가 딱인데.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왜 이렇게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할래나? 바쁠 텐데. 결혼하고도 계속 하려나? 계속 해야죠. 결혼하면 더더욱이.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나도 입이 심심한데. 야식 먹어야죠, 야식. 그럴 줄 알고 내가 디저트를 딱 준비해놨지? 와. 좀 기다려봐.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시간인데. 두 사람을 위해 영미 씨가 준비한 간식은 바로 김치 부침개. 맛있잖아. 또 김치야? 이제 꿈에서 김치가 나올 것 같아. 네가 이렇게 날씬한 게 괜히 날씬한 줄 알아? 엄마 닮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다 김치 덕분이야. 아, 다이어트에 또 효과가 있으니까요.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뜨끈하고 이게 매콤한 김치. 누가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 다음날 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 영미 씨. 이거 청소는 그냥 맨날 해도 끝이 없어. 옆집 좀 해줄까? 아유, 아이고. 이게 뭐야? 또 머리카락 흘려놨네. 이 뒤집에 피는 머리카락인지 한번 얼굴에 좀 봐야 되겠다. 계세요? 아유, 문이 열려있네. 계세요? 아주 위험한데요? 막 들어가세요. 계세요? 인기척도 없이 조용한 집안. 뭔가 집안까지 음산한 기분마저 드는데요. 음산하대요. 바로 그때 긴 생머리 여자를 발견한 영미 씨. 왠지 여대생도 울고 갈 찰랑이는 머릿결. 혼자 사는 락커 박완규. 혼자 사는 락커. 안녕하세요. 옆집인데 문이 열려 있어서. 예, 좀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사 와서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아유, 자연스러운.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고 생활 연기. 바쁘신데. 네. 아유, 드시는 거 드세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아, 예. 좀 먹겠습니다. 예. 아우, 이렇게 진짜 좀 불편하시겠어요, 저 머리. 먹방인가요? 예. 좀 반하셨나요? 드실래요? 라면을 김치도 없이 먹어요. 김치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 그럼 안 되지. 이유 좋다는 게 뭐예요? 우리 집에 가요. 내가 인심 좋은 이웃이네요. 아, 괜찮아. 아니, 빨리. 아니, 괜찮아. 김치를 아니, 괜찮습니다. 끌고 가세요. 자랑하려고 하지, 자랑하려고. 김치만 자랑하시려고 그러나? 결국 영미 씨의 집으로 온 완규 씨. 정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저 굉장히 조심스럽죠. 영미 씨에게 보물 창고나 다름없는 냉장고를 공개했는데요. 김치 전도사답게 다양한 김치로 꽉 차 있는 모습. 갓김치 좋아요. 갓김치 좋죠. 네. 이 냄새가 제대로야, 제대로. 한번 먹어볼래요? 아이고, 잘 익은 걸로. 진짜 아이, 그냥은 안 되지. 그래도 사귀겠어요. 아까 집에 이렇게 보니까 거실에 기타 있는데 혹시 정분 나겠어요. 노래 잘해요? 노래 시켜요. 천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김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요. 내가 다 해줄게.
요거는 여기 묵은김치인데 그 참기름 넣고 그냥 딱 볶아서 먹으면 도망가는 입맛이 확 돌아온다니까. 제가 묵은지 정말 좋아하거든요. 묵은지 맛있죠.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한다. 내가 좀 싸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아유 통이 어디 있더라? 잠깐만. 그러면서 한국인가요? 아니 갑자기 제가 챙겨왔습니다. 아유 김치 좋은 건 알아갖고 앉아있어요. 내가 조금씩 그렇게 담아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봐요. 왕창. 이거 먹고 다 떨어지면 또 얘기해요. 내가 또 사줄 명절 테니까. 같아요, 명절. 여기로 이사 온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저 그만 가볼게요. 그래요. 에이, 잘 가고. 그런데 너무 좋아하신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영미 씨.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건강한 줄만 알았던 영미 씨가 쓰러진 이유는 평소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은 김치를 편식했던 습관이 불러온 뇌졸중 때문인데요. 평소 영미 씨가 좋아하던 묵은지 한 포기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은 라면에 무려 40그릇에 육박하는 수준. 과도한 나트륨은 피로나 수면장애, 부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김치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시켜줄 최고의 궁합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고구마, 2번 두부, 3번 쌀밥, 4번 삶은 돼지고기. 아, 지금 이 자리에 침이 꼴깍꼴깍 넘어갈 만큼 다양한 김치들과 또 그 보기에 나와 있던 음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와, 이거 정말 와. 저희가 웃는다. 이게 먹는 먹방을 또 여기서 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난데요? 지금 김치. 그쵸. 먹어보면서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뭐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부. 두부에 썼던 두부. 네, 두부 있고요. 돼지고기 봤어요. 와. 와. 기름도 여기. 오. 와. 그리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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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쌀밥. 이거는 정말 뜨거워. 금방 했어. 엄청 뜨거워. 금방 했어. 와, 이거 근데 뭐 평소에 김치랑 뭐 제일 먹으라면 뭐가 제일 좋겠어요? 평소에. 고구마랑 고기. 고기. 박한규 씨는 저는 뭐 두부를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알잖아 그. 이제 얘랑 이렇게. 맞아요. 김치.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문제 자체가 일단 그 김치 나트륨을 김치에 나트륨이 많으니까 줄여줄 수 줄여주는 있는 그런 거거든요. 나트륨이 소금이잖아요. 그렇죠. 소금 왜 라면을 먹고 자면은 우유를 그렇죠. 먹으면 붓기를 그렇죠. 완화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있는 음식을 찾으면 되잖아요. 아, 그래요? 오. 우리 그러지 말고 먹으면서 얘기하면 안 그렇게 될까요? 예, 드시죠, 뭐. 차려놨어요. 바로 고기예요? 이렇게 자기 거에. 아니 그 세 개 직접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또 두부를 하나씩. 일단 저는 고기를 좋아해요. 좋아한다. 김치 두부. 아니 김치에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김장하실 때 항상 고기 삶으셨잖아요. 건배. 건배. 아, 저쪽은 고기구나. 난 김치와 고기. 야, 어쩐지 쏙 들어가지? 어머, 이거 어떡하니? 막걸리 없어요? 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먹었을 때 나는 두부에 먹으니까 약간 중화되는 느낌이 나면서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두부가? 우유에 단백질이 많잖아요. 네. 두부가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그렇지. 고기도 단백질인데 여긴 또 기름이 있어서 저도 두부가 두부라고 생각을 해요. 감싸줘요. 잠시만요. CF 찍게요, 지금? 진짜 맛있어. 고구마랑도 한번 먹어보고. 아니 그거는 언제 그 벗겨놓은 거야? 아니, 언제 뵙겠어, 진짜? 얘기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슥슥슥. 어머 이거 호박고구마네. 어머. 고구마도 근데 좀 그런 느낌이 있겠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요? 또 한 입 아, 먹어봐요. 형님들 좀 들리고 그래.
드셔보세요, 왕비 오빠. 고구마랑 김치. 어떠신 것 같아요? 어때요? 김지민 최고. 김지민 최고. 결론이 났어요. 오늘은 김지민이 최고니까. 어르신들이 김치하는 날 고기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맞아. 꼭 이 기름이 있는 고기랑 같이 드셨거든요. 네. 그 기름이 나트륨을 좀 중화시켜서 나갈 때 같이 끌고 가서 나가지 않는지. 아, 나갈 때? 전 감이 그래요. 제가 몸속에서 지금 느끼는 감은 그렇거든요. 나트륨이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어서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저기 또 못 끄집어 나간 거예요, 몸이? 지현 씨는 왜 이렇게 못 끄집어 나가고 많이 남기고 끄집어내놨어. 괜한 소리를 했구만. 쌀밥! 쌀밥. 예. 그래요. 드셔보세요. 아니 뭘 먹어도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 놀이네, CF 놀이네요. 어때요? 맛있어요. 뭘 어때요? 맛있지? 시험 찍을 때는 땀 좀 덜 흘리겠죠? 아, 그럼요. 뭘 먹어도 삼계탕 먹는 리액션이야. 어떡해. 근데 아까 나트륨 과다 섭취로 쓰러지셨는데 네. 항상 밥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늘 먹었던 밥은 별로 그렇죠. 효능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리하신데요? 그럼요. 그렇죠. 밥은 항상 먹으니까. 그렇죠. 아니, 어떠신 것 같아요, 윤정 씨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두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김치가 몸에 참 좋은 식품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맞아요. 나트륨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네. 같이 드시는 음식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맞아요. 뇌졸중의 위험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네네. 이 식품과 먹으면 찰떡궁합이다. 이런 조금 문제.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기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뇌졸중에 이런 거 위험을 맞아요. 예, 늘 수 있어요. 그 생각을 그렇기 했어, 때문에 제가 감히 저는 두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오늘 저랑 뜻이 좀 잘 맞는 예, 편이에요. 많이 맞네요. 두부 같지 않아요? 자, 두부 같아요? 네, 저도 두부 같아요, 저는. 같아요. 두부? 그것도 먹어봐. 아니, 먹어봐요. 안 먹어봤어. 아, 지금. 진짜요? 김치랑 한번 먹어봐요. 김치랑 느낌이 있다니까요. 진짜 맛있어요. 와, 맛있죠? 두부 맛있죠? 좋아졌어. 어때요, 느낌이? 두부야. 두부야. 아, 고기 먹지 않나? 두부예요. 박한구 씨 민 같지 않아요? 깜짝이야.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외쳐볼까요? 두부로 가는 건가요? 두부로 가죠. 갑시다. 갑시다. 뭐. 자, 하나, 둘, 셋. 두부! 모르겠다. 숨 참으세요. 눈 감고. 아니, 뭐 윤정 씨. 이런 방송이 다 있어. 항상 그렇게 사인을 쳤는데. 자, 아니 윤정 씨는 오늘 머리 완전 제대로 하얗게. 와.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니, 공주 같아. 제대로 맞았는데요? 나 너무 무서워. 왜 혼자? 어머, 나 팔자주름. 아, 팔자주름. 아니 지윤 씨 팔자주름이 어떻게? 아니. 확 늙었어요. 정답은 고구마입니다. 김치에 사용되는 채소에는 기본적으로 칼륨의 함량이 높아 어느 정도 나트륨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소변 양을 증가시켜 김치의 나트륨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매우 효과적인데요. 고구마 다음으로는 삶은 돼지고기, 두부, 쌀밥 순으로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구마를 김치와 함께 먹었을 때 나트륨 배출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체격과 식습관이 비슷한 3명의 참가자들. 밥과 김치, 밥과 김치, 두부, 밥과 김치, 고구마로 이루어진 식단을 준비하고 참가자들에게 하루 3끼를 같은 식단으로 섭취하게 했는데요. 밥하고 김치만 드시니까 어떠신가요? 처음 김치랑 밥이랑 먹었을 때는 먹을만 했는데 이제 한 끼, 두 끼, 뭐 이제 세 끼쯤 먹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하룻밤 합숙한 참가자들. 고생도 하셨네요. 총 24시간의 소변량을 체크한 결과
두부와 김치를 함께 먹은 참가자는 650ml, 밥과 김치만 먹은 참가자는 900ml, 김치와 고구마를 함께 먹은 참가자는 1820ml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밥과 김치만 먹는 참가자보다 두부를 함께 먹는 참가자의 소변량이 적은 이유는 두부에 있는 나트륨 때문이었습니다.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간혹 짠 음식을 드실 때에는 고구마는 물론 시금치, 토마토, 오이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실 경우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염 김치는 건강에 이롭지만 염분이 많은 김치를 무턱대고 많이 먹었다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요. 흔히 즐겨 먹는 5가지의 김치 중 가장 많은 소금이 들어간 김치는 무엇일까요? 각각의 김치 1kg 기준으로 묵은지, 오이소박이, 배추김치, 열무김치, 겉절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김치보다 오래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소금이 첨가되는 묵은지. 묵은지의 숙성에 따라 염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는데요. 양념과 재료를 똑같이 사용한 담은 지 하루 된 묵은지용 김치와 3개월 숙성시킨 묵은지를 준비하고 각각의 염도를 측정했는데요. 하루 된 김치에서는 7%, 3개월 숙성된 김치에서는 3%로 숙성된 묵은지에서 훨씬 낮은 염도가 측정됐습니다. 삼투압 현상으로 배추 등 채소에서 수분이 빠져나와 김치의 짠 성분이 국물과 섞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염도는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는 것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치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넛, 아이스크림, 오렌지 주스, 쿠키, 이온 음료 중 나트륨이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모두 다양한 의견인데요. 어떤 게 나트륨이 없을 것 같아요? 쿠키요. 설탕 들어가지 않았을까? 주스는 없을 것 같아요. 주스는 없어요. 생과일인데? 이온 음료는 운동하고 마시는 거니까.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갈아서 넣은 글쎄요, 거니까. 이건 잘 모르겠네요. 아이스크림은 달아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음식에 나트륨이 들어있다는 사실. 100g을 기준으로 도넛은 600mg, 오렌지 주스는 2mg, 이온 음료는 40mg, 아이스크림 80mg, 쿠키는 433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녹차에도 들어있더라고요. 네? 녹차에도? 네. 진짜? 다요? 굉장히 놀라셨네요. 아닌데. 아이스크림이 단데 왜 짠맛이 안 나죠? 더 놀라운 것은 일부 소화제나 드링크제 등에도 오랜 보존을 위해 사용되는 안식향산 나트륨이 쓰인다는 사실. 정말로 이 세상에 김치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아우. 제가 그래서 오늘 김치를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야. 김치전 좋아하세요? 김치전 정말 저는 막 2장, 3장씩 먹어요. 김치전이요. 김치를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먹고 싶어요. 근데 걱정이 좀 있어요. 김치에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요. 그렇죠. 이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칼륨이 많은 이 우유를 넣어서 반죽을 하시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게 김치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우유가 복덩이였네요. 괜찮아요. 하겠다.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더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요. 우유가 들어가서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고소한 냄새. 맛있겠네요. 나트륨은 낮추고 고소함은 더한 우유 김치전 완성.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우유가 좋은 거야. 정말로 우유를 넣으니까 고소하고 절대 짜지 않아요. 건강한 김치전 이렇게 만드세요. 선생님. 네. 짜잔! 집에서 김치 가져왔어요. 맛있는 김치 요리 만들어주세요. 그럼요. 뭘 만들어야 되나 어디 한번 볼까요? 요게 말이죠. 정말 정성이 듬뿍 담긴 김치가
쉬었어? 어머. 김치 상했나 봐요. 건빵이에요? 이건 사실 상한 게 아니라 혐오가 가득 피어 있는 골마지 현상이 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얗게 껴있는 그 김치 있죠? 네. 이건 상한 건 사실 아니에요. 이거 잘 씻어서 쌈 싸 드시면 진짜 맛있어요. 쌈을 싸 먹어요? 돼요? 괜히 다 버렸네. 자, 보세요. 골마지가 가득.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어우, 예뻐졌다. 그죠? 이거 봐요. 저 이제 쌈을 싸 드시네요. 물을 다 짠 다음에 저거 생선 쌈을 진짜 맛있는데. 속이 꽉 찬 김치 쌈밥 완성. 선생님. 네. 근데요, 김치가 빨리 식는 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김치는요, 김치 바로 요 달걀. 달걀? 뭐지? 요 달걀 껍질에 있는 칼슘 성분이 젖산 분해를 중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디게 김치가 저 쉽게 솔직히 되죠. 저거 알아요. 달걀 껍질을 잘 씻어서 김치통 안에 넣어 놓으시면 돼요. 선생님. 네. 씻었는데도 김치통에서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김치통 냄새 정말 고민이에요. 그럴 때는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물을 붓고 베이킹 소다를 잘 풀어서 2시간 정도 붓다가 싹 물기를 제거하시면 냄새가 싹 없어져요. 정말 유익하네요. 향기로워. 대단하네. 예로부터 음식이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능의 근원 역시 음식입니다. 잘 먹으면 약, 잘못 먹으면 독.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밥상. 이번 주 위험한 밥상 메뉴는 바로 팥빙수입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여름이 오면 간절히 생각나는 팥빙수. 유난히 덥고 긴 올여름은 지난해에 비해 팥빙수 판매량이 2배 이상 늘고 있는데요. 달달한 맛은 물론 더위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팥빙수. 그 유래는 어디서부터일까요? 조선시대 무더운 여름이 되면 겨울철에 보관해놨던 서빙고의 얼음을 지위가 높은 양반들이나 전옥서의 죄수 그리고 할인서의 환자들에게 나누어줬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에 먹는 팥빙수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인공적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단팥을 생산을 하면서 가른 얼음 위에 단팥을 올려서 먹는 형태가 지금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입맛에 따라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팥빙수. 밥 위에 반찬을 얹어 먹는 느낌의 팥빙수와 30cm의 어마어마한 높이를 자랑하는 타워빙수는 달콤한 맛은 물론 먹는 재미를 더하고 화분에 담긴 팥빙수를 산 모양의 수저로 떠먹는 화분빙수는 눈을 즐겁게 하는데 튀기지 않고 삶은 삼겹살에 각종 채소와 얼음을 올린 삼겹살 빙수처럼 이색 빙수도 인기. 여기에 성인들을 위한 와인 빙수까지 그 종류가 다양한데 팥 대신 얼린 와인으로 시원함을 더한 와인 빙수. 실제 소량의 알코올이 사용된다고 해서 19금 빙수라고도 불리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시큼한 맛? 와인이 원래 마시면 끝맛이 약간 떨떠름하면서 시큼하잖아요. 그런 맛이 나요. 여기서 잠깐 와인 빙수를 먹고 음주 측정기를 돌면 수치가 나올까요? 궁금해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빙수 맛을 좌우하는 건 뭐니 해도 얼음인데요. 시원한 팥빙수를 즐기고 싶지만 제빙기가 없어 고민하셨습니까? 어우, 저건 또 독특하네요. 자, 집에서도 쉽게 빙수 얼음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얼린 물병과 칼이면 충분한데 물병 안에서 얼린 얼음을 칼로 조심스럽게 꺼낸 후 칼로 얼음 끝을 채 썰듯 썰어줍니다. 순식간에 부드러운 얼음으로 그릇이 가득 찼는데요. 그 위에 취향대로 연유와 팥, 과일을 올려주면 자, 먹음직스러운 팥빙수가 완성됐습니다. 칼빙수. 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즐기고 싶은 팥빙수.
하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기 팥빙수 때문에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휴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제니. 외국 사람인가 봐요. 오늘 아침 메뉴는 고소한 된장찌개와 신선한 콩나물 무침인데요. 아빠가 좋아하겠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빠 항래 씨의 표정이 썩 좋지 않은데요. 아, 우리 김학래 씨. 아빠 밥 먹자. 나 이따 대충 먹을 테니까 너 먼저 먹어. 아, 안 돼. 불규칙한 식습관이 당뇨 환자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당뇨 환자. 얼른 드세요. 이 보리밥에다가 향내나는 건 하나도 없고 상에서 뱀 나오겠다. 뭐 먹고 싶은데? 삼겹살 차글차글 꺼가지고 무백김처럼 소주 한 잔. 꿈도 꾸지 마세요. 결국 기름진 고기는 상상으로 만족하고 건강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은 이 당뇨만큼 무서운 병이 없다면서요. 규칙적인 운동 등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당뇨 합병증을 막기 위한. 평소 단 음식을 과학적으로 좋아하는 항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도한 당 섭취가 위험한 줄 알지만 초콜릿만 보면 자동으로 식욕이 돋는 항래 씨. 아빠! 무섭다. 여고괴담 수준인데. 배 떨어질 뻔했다. 아빠가 애가 어딨어? 있던 거 그냥 안 먹을 테니까 놔두지 그러니. 내놔. 없어. 봐, 없잖아. 어디? 말고 이쪽 엉덩이. 의사보다 더 엄격한 딸 제니 앞에서 뭐 압수? 한없이 작아지는 항래 씨. 누구 때린데 저렇게 매정하냐? 아빠! 잠깐만. 왜? 이거 신고 가. 아니, 한여름에 무슨 양말이야? 당뇨 환자들은 작은 상처에도 쉽게 염증이 난대. 요즘같이 습한 여름에 발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신는다. 신어. 결국 제니 말대로 양말을 챙겨 신고 외출에 나서는데요. 발 덥게 갔다 온다. 잠시 후 과일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항래 씨. 동네 친구 영철 씨를 만났는데요. 너 당뇨 환자인데 이거 먹어도 돼? 아, 이래봬도 당뇨 10년 차야. 아,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데 이 적당한 당 섭취는 꼭 해줘야 돼. 하나 줄까? 제니한테 큰일 나려고. 조그맣. 조그맣? 있네. 자. 오랜만에 먹는 달달한 아이스크림 하나로 행복해진 항래 씨. 하도 안 하길래 나와봤더니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영철이가 집에다가 막 수저 넣어줘. 자꾸 빨리 와. 우리 공짜 콘서트 티켓 생겨서 보러 가는 길인데 같이 보러 갈래? 아니야. 나 아빠 저녁 챙겨드려야 돼. 너 갔다 와. 그럼 우리 뭐 치킨 먹자. 치킨. 냠냠 치킨. 아니야 햄버거. 아 치킨. 아니 순대 먹자. 팥빙수 먹자. 그래. 아빠 나 빨리 갔다 올게. 잠시 후 팥빙수 집을 찾은 두 사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데요. 약속 있어. 그분 다 당뇨인데요.
커다란 빙수를 순식간에 해치운 한내 씨와 영철 씨. 야, 괜찮지? 응? 야, 하나 더 시킬까? 괜찮지? 왜? 왜? 야, 화장실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그런데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영철 씨. 팥빙수의 높은 당분 때문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 쇼크가 온 건데, 똑같은 양의 팥빙수를 먹었지만 영철 씨의 혈당만 올라간 이유는 바로 한내 씨가 팥빙수에 넣은 이것 때문인데. 뭐 넣었어요? 괜찮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계피가루, 2번 미숫가루, 3번 레몬즙. 아니, 팥빙수 한 그릇에요. 각설탕이 35개가 들어있다고. 형 보여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야, 이거 드시는 거예요. 한 팥빙수 그릇에 드시면. 막대 아이스크림으로 봤을 네. 때는 9개 먹은 거랑 같아요. 9개. 그리고 초코 쿠키로 따져보면 무려 40개입니다. 엄청 달아요, 이거. 이거 얼음으로 만든 거라 생각해서 거의 예. 칼로리 없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얼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얹혀지는 것들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떠세요, 두 분은? 이 사실 알고 나니까. 그래도 먹고 싶어. 또 우리가 또 항상 차려주셨는데 먹어봐야죠. 먹어봐야죠. 우리. 먹어봐야죠. 예, 원하는 거 한번 넣어봐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이스크림도 있고. 얼만큼 넣을까요? 이 정도는 돼야지. 아,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한 그릇. 네. 옆에 여기. 하나 정도 더 얹어야 되지 않아요, 모양상? 됐어. 신났다. 위기 탈출 넘버원 사랑해요. 그죠? 됐다. 모양 나왔다. 됐다.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좋아?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게 시중에 파는 건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많이 들어가죠. 맛있어요? 장난 아니죠? 자기 하나 차려라.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장난 아니죠? 제작진이 네. 준현 씨 위해서 만든 거래요. 아 이거를 여기다가 여기 이제 이걸 넣어요. 아 여기다가 여기를 만들어. 이 정도는 돼야 그릇이 되지. 와. 많이 넣어, 많이. 와. 팥은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괜찮아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근데 너무 우리가 설탕 많이 주는 거 아닌가 김준현 씨한테? 예, 그냥 들어있다. 연유를 꼭 넣어야 돼. 와우. 씨알. 예. 여기 미숫가루. 그렇지. 난 미숫가루 맞아. 여기 넣으면 기가 막히거든요. 이 레몬즙을 그럼 우리 한번 넣어봐요. 고기에 있는 레몬즙을 레몬즙도 넣고 미숫가루도 넣었어요. 네. 와. 맛있겠다. 와. 모양은 죽겠죠? 와우. 이것저것 나물 넣어서 비벼 먹는 거 있잖아요. 맞아. 약간 그 느낌이에요. 드셔보세요. 괜찮아? 어머, 레몬가루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 레몬즙 맛 나. 레몬즙이냐? 약간 신맛 나는데? 저 레몬 향이 막 나는데요? 새콤하게 싹 나죠? 싹 나. 레몬 향하고 괜찮네요. 많이 먹어보는 맛이야. 근데 우리 계피가루도 한번 넣어봐요. 살짝 여기다가 한번. 그럼 한번. 이거 점점 색깔이 이상해지네. 무슨 맛일까요, 계피 넣으면?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오! 향이 또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네. 맛있다. 지금 여기에 다 넣어봤거든요. 미숫가루도 넣어봤고 계피가루도 넣어봤고 레몬즙도 넣었어요. 들어갔잖아요. 계피 아니면은 레몬즙 같아요. 전 계피 같아요. 그죠? 계피. 팥죽이래. 뭐지? 팥빙수. 나 진짜. 아니, 불을 뿜어요. 나 이거 진짜. 아 이거 몸에 넘어갔다고. 계피가루도 먹어. 먹어보라고. 계피가루. 왜 이렇게 멀찍을 해요? 아니. 난 벌써 벌칙이야. 벌칙을 왜 이렇게 해? 그냥 바로 먹으면. 레몬즙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팥빙수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그죠? 왜 생각을 안 할 거야? 네, 아무리 뭐 몸에 좋다 하더라도. 못 봤어. 와.
바들바들 떨리네. 레몬. 아, 그걸 왜 먹어요? 먹어봐. 뭐 이렇게 된다니까. 뭐 엘리씨 먹어봐. 그걸 왜 먹? 이렇게 돼. 되게 세 이거. 나는 신 거 절대 못 먹어. 어머, 맛있네요? 괜찮아? 맛있어요? 이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 거 잘 먹는 연예인들이 간혹가다 있다? 이런. 시죠? 엄청 최연아 신데? 어머, 저런 연예인들이 있다니까? 맞아. 있어. 어머, 좋대. 좋대. 맛있어요. 일단 레몬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너무 맛있게 마셨는데요. 네. 혀가 마비되는 느낌. 뭐가 이렇게. 맛있게 너무 먹었는데 말을 맛있네. 못하죠, 말을. 혀가 너무 따가워요. 네. 미숫가루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기존에 파는 팥빙수에서 미숫가루 많이 넣잖아요. 많이 넣죠.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단성분이 많으니까 좀 네. 낮춰주려고 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 시대부터 이게 이어졌다고 하니까 우리 선조들의 또 지혜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계피 같아요. 계피로? 왜냐면 미숫가루가 들어가는 거는, 첨가되는 거는 맛있어서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고소한 맛있잖아요. 맛에. 그렇죠. 넣더라도 아까 먹었을 때 그렇게 맛을 해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맞아, 그렇죠? 맞아.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권할 만한 어떤 그 솔루션인 것 같아요, 사실. 레시피. 괜찮은 계피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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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코끼리기네. 되게 계피가루. 얇으시네요, 생각보다. 되게 얇으시구나. 좀 전까지 되게 진지하게 설명하셨었는데. 땅이 좋은 게 100% 나왔는데 좀 확실해요, 사실래요? 괜찮아, 땅이 나왔는데. 괜찮아? 저 미숫가루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커피숍이었잖아. 커피숍에 계피가루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잖아. 뿌려 먹으라고. 카푸치노 같은데. 그거를 괜히 뿌려서 드셨다가 어머!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의외로 되게 예리하다, 이런 쪽으로. 우리 계피가루 어떠세요? 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콜이라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아. 예, 뭐 아나운서가 콜은 좀, 예. 아이고, 아나운서라고 다 예. 바른말 고운말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확실히 믿겠습니다. 즐길 땐 즐기더라고요. 저랑 벌칙판 들어올까요? 들어가세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계피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가 꽤 괜찮은 커피숍이었거든요. 그런데 계피가루가 있다고 거기 계피가루랑 시럽이랑 있는데 계피가루.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계피가루로 갑시다. 자, 하나, 둘, 셋. 계피가루! 잠깐. 눈 감아야 돼. 5, 4, 3, 2, 1. 어때요? 자, 그러면 저희가 정답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뇨에 걸린 항래 씨의 혈당을 안전하게 지켜준 식재료는 바로 계피가루입니다. 강한 향 때문에 향료나 방향제로도 쓰이는 계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 감기 예방은 물론 소화에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평소 향에 민감했던 항래 씨. 모든 음식에 계피가루를 조금씩 뿌려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똑같은 양의 팥빙수를 먹었지만 항래 씨의 당 수치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2003년 미국 당뇨학회지 다이어비티스 케어 그리고 2011년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계피를 섭취한 경우 공복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실제 당뇨로 고생하던 중 계피로 효과를 봤다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임신만 하면 오는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요. 그런데 혈당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죽 같은 걸로 혈당 관리를 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계피가 혈당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맛도 괜찮아졌고요. 평상시보다 한 140 정도의 혈당이 나올 때 계피를 넣어서 먹으면 한 120, 110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진짜 몰랐어. 계피 덕분에 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한 민서 씨. 자, 그런데 계피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계피는 일정한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즐기는 후식이지만 많게는 1000칼로리를 훌쩍 넘는 팥빙수. 이는 라면과 김밥을 함께 먹었을 때보다 높고 거대 햄버거 세트보다도 높은 수준. 절반 이상이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더해지는 재료의 당분이 문제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팥 통조림의 경우 설탕과 파채 비율이 약 5대5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걸그룹 달리샤벳과 함께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음악방송 리허설을 마치고 온 달리샤벳, 더위에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팥빙수. 대박! 빙수야! 오늘은 불러줘야 돼요, 먹기 전에. 떡이 빙수의 꽃이죠. 시원해. 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돈 안 내도 돼요? 맛있게 드시네요. 또 없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희. 자, 이번엔 아까와 똑같은 팥빙수를 상온에서 녹인 후 먹기 좋게 쉐이크로 만들었는데요. 커피가? 코코아? 이거 뭐예요? 과연 그 맛은 그대로일까요? 어떨까요, 맛이? 왜? 너무 단가요? 달아. 아, 되게 달구나. 너무 달아요. 넘기지를 못하겠어요. 얼음이 녹은 팥빙수는 단맛도 크게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팥빙수가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먹게 되면 혀에 있는 미세포가 자극되면서 뇌내로 맛의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음식의 온도, 혀의 부위, 노출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은 양의 설탕이 첨가된 음식이라도 차갑게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름에 많이 먹는 빙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과도한 당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빙수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기 탈출 넘버 1. 먼저 계피가루를 넣어 끓인 물을 얼린 뒤 제빙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팥 대신 맛은 달지만 나트륨 함량이 낮아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호박을 올려주고, 당이 높지 않은 건강과일 자몽으로 상큼한 맛을 더합니다. 그 위에 식감이 좋은 각종 견과류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를 곁들여주면 넘버원표 건강빙수 완성! 건강 빙수로 수분 보충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호박 빙수 굿!